어느 날 문득 삶의 바닥이 보일 만큼 고단해지면 마음 한쪽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이 시작됩니다. 이 떨림을 우리는 종종 불길로 오해하지만 실은 새로운 길의 초대장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대운, 징조,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큰 흐름은 늘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드물게는 소란을 동반하지만 대체로 삶의 작은 결을 바꾸는 신호로 언뜻 비칩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표지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지금의 막막함이 끝나는 예고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의 장벽일까요? 대개는 둘 다일 가능성이 큽니다. 끝에 이름을 가진 시작, 그 역설이 우리를 다음 칸으로 밀어올립니다.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더라도 괜찮습니다. 두려움은 위험을 알려주는 종이면서 동시에 방향을 묻는 종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습관이 미세한 쉼표를 요구하고 익숙한 선택이 더는 손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묻기 시작합니다. 계속 가야 하는가 아니면 잠깐 멈춰야 하는가. 바로 그 멈춤이 새 길을 불러옵니다. 돌이켜보면 큰 변곡점은 예고장을 여러 장 보냅니다. 익숙했던 리듬이 어색해지고 잘 맞던 관계가 느슨해지고 오래 버티던 계획이 힘을 잃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줄지어 나타나도 그 이면에는 방향을 조금 틀어야 한다는 조용한 권유가 있습니다. 마치 강이 모래톱에 부딪히며 새로운 물길을 찾는 순간처럼요. 괜찮습니다. 당장은 손익이 불분명하지만 삶은 손해를 보려는 장사가 아닙니다. 장부는 나중에 맞춰집니다. 지금은 신호를 알아듣는 감각을 세우는 때입니다. 그 감각이야말로 대운이 문턱을 넘기 직전에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몸도 신호를 보냅니다. 잠이 깊지 않고 자주 깨어나거나 평소보다 말수가 줄고 사소한 실수를 통해 속도를 낮추라고 알립니다. 주변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성사되던 약속이 묘하게 엇박을 타고 대신 예상치 못한 제안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이것을 불운으로 부르기보다 분기점의 정렬 과정으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문턱을 넘지 않도록 삶이 속도를 조절하는 셈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신호들을 한 장씩 살펴볼 것입니다. 5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그 출발점은 하나입니다. 스스로의 내면이 작게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없애려 들기보다 의미를 묻는 일입니다. 마음이 움츠러들수록 질문은 단순해집니다. 지금 여기가 나를 어디로 보내려 하는가? 이 문장을 가슴에 조용히 얹어두면 삶이 보내는 편지의 글자가 또렷해집니다. 변화를 미리 알아보는 힘은 대담한 결심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습관의 고개를 낮춰듣는 데서 생깁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더는 설명이 필요 없는 타이밍, 말없이 우리를 이끄는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을 타기 위한 작은 몸짓. 이 작은 몸짓이 쌓이면 마침내 큰 물결은 우리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그 사이 우리는 해야 하지 않아도 좋은 일을 한 가지 덜고 해야 할 일을 한 가지로 좁히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의미 없는 과잉을 덜어낼수록 신호는 선명해지고 선명해질수록 다음 선택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결국 대운의 문턱을 넘기는 거창한 행운이 아니라 작고 분명한 선택의 누적입니다. 오늘의 사소한 선택 하나가 내일의 길을 예고하는 문장 하나가 됩니다. 그 문장을 따라 한 발 더 옮기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막막함이 오래 이어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힘을 더 줍니다. 더 오래 붙들고, 더 많이 설명하고, 더 세게 버팁니다. 버팀은 우리를 지켜주지만 때로는 변화를 가리는 장막이 되기도 합니다. 일의 성과가 예전만 못하고 관계의 온기가 반으로 식고 몸은 피곤하다고 연속해서 알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덜을 입안에서 굴립니다. 그 말은 책임감의 다른 얼굴이지만 동시에 방향을 틀라는 초대장을 미루는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환의 징조는 대개 큰 북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낮은 음으로 길게 깔립니다. 일정이 잔잔히 어그러지고 잘 되던 일이 묘하게 삐끗하고 낯익은 자리에서 작은 이물감이 돋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이 이어져도 그 밑바닥에는 속도를 줄이고 각도를 바꾸라는 요청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입안에 말이 줄고 어떤 날은 발걸음이 뜸해집니다. 마음은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억지로 밀던 문이 사실은 미는 문이 아니라 당기는 문이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종종 한 호흡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 아주 짧은 정적에서요. 그 정적을 놓치면 소란이 커지고 그 정적을 받아들이면 신호가 또렷해집니다. 세 가지 작은 신호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성과의 요동, 관계의 온도 차, 몸의 리듬 흐트러짐. 이 셋이 겹칠 때 버팀보다 번역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불편을 실패로 단정하지 말고 방향 전환이라는 언어로 조용히 바꿔 읽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다들 힘든데 내게만 의미를 찾으라니 사치 아니냐고. 그러나 의미는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오늘의 고통을 견딜 이유를 다시 묶는 묵직한 매듭입니다. 의미를 붙들면 견딤이 방향을 얻고 방향이 생기면 견딤은 버팀목이 됩니다. 대운을 기다리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적 인내가 아니라 신호를 읽고 작은 선택을 조금씩 조정하는 능동적 인내에 가깝습니다. 오늘의 일정이 벅차다면 어제와 똑같이 달리지 않겠다는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전화를 끊기 전 한 문장을 더 따뜻하게 얹고 잠들기 전 세 줄로 마음의 원본을 적고 내일의 핵심 한 줄을 조용히 정해두는 것. 작게 바꿨을 뿐인데 공기가 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며칠 몇 주까지 나면 그 공기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방향이 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성이 우리를 건너게 합니다. 조급함을 줄이고 호흡을 길게 하면 몸도 심리도 새로운 리듬을 기억합니다. 그 리듬은 세 가지 질문으로 유지됩니다. 무엇을 덜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오늘 단 한 번 해볼 것인가?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가벼워집니다. 거창한 도약이 없어도 됩니다. 작은 반복이 다음 칸으로 우리를 옮깁니다. 그러니 지금의 불편을 무겁게만 보지 말고 다가오는 전환의 문턱으로 번역해 보십시오. 그 번역이 이 시기를 지혜롭게 통과하는 첫 태도일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비워짐이 먼저 온다는 사실입니다. 큰 흐름이 들어오기 전에는 자리를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현듯 정리가 시작됩니다. 오래 붙들던 욕심이 허전해지고 모으던 물건이 무겁게 느껴지고 달력의 약속이 스스로 빠집니다. 어제까지 분명했던 필요가 오늘은 그다지 절실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의욕이 떨어졌다고 말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공간이 생겼다고도 말합니다. 한 스승은 그릇이 비어야 새 물이 든다고 비유했습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채움의 시기보다 비움의 시기가 먼저 옵니다. 빈자리가 불안해 보여도
그 공백이 바로 다음 것을 초대하는 현관입니다. 빈 공간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한동안 잘 맞던 역할이 낯설어지고 능숙했던 일이 애매하게 느슨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방향을 묻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새 물길을 부르는 종소리입니다. 두려움이 따라와도 괜찮습니다. 두려움은 멈추라는 경고만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지 가리키는 화살표이기도 합니다. 비워짐은 두 가지 결을 보입니다. 하나는 자연스러운 이탈입니다. 마음이 더는 끌리지 않아서 손에서 스르르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도적 정리입니다. 스스로 멈춰 세우고 덜어내고 닫아두는 선택입니다. 둘 다 소중합니다. 전자는 방향을 알려주고 후자는 힘을 길러줍니다. 중요한 건 속도를 서두르지 않는 일입니다. 비움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비우는 동안 감정은 위아래로 출렁이고 머릿속은 번갈아 밝아졌다 어두워집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나가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남는 것에 조용히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곧 본질입니다. 본질은 떠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 질문은 셋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필요한가? 지금 필요한가? 내가 필요한가? 이 세 질문을 지나치면 손에 남은 것들이 자연스레 중심을 이룹니다. 비움의 손놀림을 생활로 옮기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하루 한 칸 비우기, 한 사람에게 미뤘던 사과 전하기, 하루 일정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 하나 지우기. 이렇게 셋만 반복해도 공기는 달라집니다. 서랍 하나가 가벼워지면 생각 하나가 가벼워지고 생각이 가벼워지면 말이 간결해집니다. 간결해진 말은 다시 선택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단순해진 선택은 지치지 않습니다. 오래 갑니다. 이 순환이 생기면 비워짐은 고통이 아니라 정비가 됩니다. 정비가 길을 씁니다. 길이 나면 발걸음은 힘을 덜 쓰고도 더 멀리 갑니다. 또 하나의 징조는 말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설명하고 설득하던 힘이 알 수 없이 조용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억울했을 상황에서도 굳이 해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침묵은 패배의 신호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배가 잠시 노를 고르는 순간과 같습니다. 소음을 줄여야 미세한 물살이 들립니다. 내면의 작은 기류가 들릴 때 다음 선택의 힌트가 짧게 번쩍입니다. 그 반짝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하루에 몇 번은 자리를 비우고 숨을 길게 내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침묵에는 예절이 있습니다. 먼저 듣기, 잠시 기다리기, 짧게 요약하기. 이 셋만 지켜도 말은 줄고 의미는 늘어납니다. 조용함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안전하게 느끼게 합니다. 안전이 생기면 말은 적어도 깊어집니다. 여백은 비워짐과 침묵이 만나 생기는 골짜기입니다. 여백이 생기면 마음은 자꾸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때 아무 말, 아무 물건, 아무 계획으로 빈틈을 막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여백은 빈틈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것을 머물게 하는 대기실입니다. 여백을 보호하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들어올 것과 들어오지 않을 것을 미리 정해두는 기준입니다. 기준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나를 살리는가, 관계를 맑게 하는가, 방향을 돕는가. 셋 중 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여백을 지키면 대운의 입구는 흐릿한 기대가 아니라 또렷한 감각으로 드러납니다. 비워짐, 침묵, 여백. 이 세 단어가 겹쳐질 때 우리는 이미 문턱을 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동네 빵집 주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20해 가까이 문을 지켜온 그는 어느 해 겨울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때문이라며 주변은 걱정을 건넸지만 그는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광고를 더하자는 제안도, 신제품을 쏟아내자는 조언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며칠간 가게를 닫고 오븐을 분해에 닦았습니다. 버릇처럼 늘리던 메뉴를 3가지로 줄였고 새벽에 반죽을 다시 연구했습니다. 하루의 끝에는 장부를 힘주어 쓰지 않고 감사했던 손님 이름을 조용히 적었습니다. 설명을 멈추니 손이 보였고 손을 믿으니 방향이 보였습니다. 그가 줄인 3가지는 단순했습니다. 식빵, 소박한 크루아상, 그리고 계절의 재료로 바꾸는 한 가지 빵. 선택을 좁히자 재료가 더 또렷해졌고 작업의 흐름이 일정해졌습니다. 밀가루의 수분을 조금씩 바꾸어 본 날에는 기록을 남겼고 발효 시간을 바꿔본 날에는 그날의 손님 반응을 짧게 메모했습니다. 잡다한 시도가 사라지자 작은 차이가 보였고 작은 차이를 알아채자 손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여유가 생긴 시간에 납품받던 재료의 경로도 점검했습니다. 오래 거래한 곳을 존중하되 더 정직한 가격과 안정적인 공급을 약속하는 곳을 찾아 관계를 새로 맺었습니다. 외형을 키우려는 야심이 아니라 기본을 단단히 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후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비움의 시기이자 다음 물결을 맞는 자세라는 사실을. 가게 문을 다시 열자 바쁘진 않았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맛이 또렷해졌다는 말이 들렸고 뜨끈한 식빵에 국을 곁들이던 노인에게서 괜찮다는 짧은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오랜 단골이 다른 동네 친구를 데려왔고 한 주가 지나자 같은 시간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늘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반죽의 상태를 기록하고 손님이 남긴 말 한 줄을 장부 옆에 붙였습니다. 말이 모이자 기준이 생겼고 기준이 생기자 습관이 굳어졌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빵을 사가던 손님이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매장에 납품을 제안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메뉴가 적어 신선도가 유지되고 매일 같은 시간에 품질이 안정되기 때문이라고. 제안은 또 다른 제안을 불렀습니다. 낮에는 가게, 이른 아침에는 2곳의 동네 매장으로 소량을 보내는 방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줄인 것이 줄어든 게 아니라 흐트러진 것을 모아 중심을 세운 것이었다는 점을. 중심이 서자 바깥과의 연결도 깔끔해졌습니다. 물론 순조롭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발효가 뜻대로 되지 않아 한 번에 많은 양을 내다 버린 날도 있었고 납품 차량이 제 시간에 오지 않아 계획이 어그러진 아침도 있었습니다. 그는 실수를 탓하기보다 절차를 바꿨습니다. 전날 저녁에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새벽 첫 시간에 변수 확인을 먼저 배치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과를 먼저 하고 대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수량이 줄었습니다. 대신 내일은 더 신선하게 2배로 드리겠습니다. 짧고 분명한 말은 신뢰를 남겼고 신뢰는 다음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실수는 흠이 아니라 기준을 선명히 하는 연필깎이였다는 것을 그는 조금씩 배웠습니다. 그는 몸의 리듬도 다시 세웠습니다. 문을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하루에 3번은 짧게라도 걷는 시간을 뺐습니다. 걷는 동안 그는 마음속으로 3가지를 점검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일의 준비, 그리고 한 사람에게 보낼 감사. 그 감사를 빚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 그는 종종 짧은 메모를 써 건넸습니다. 오늘도 같은 시간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메모는 광고보다 멀리 갔습니다. 광고는 관심을 부르지만 감사는 관계를 부릅니다. 관계가 생기자 예측 가능한 수요가 쌓였고, 예측 가능한 수요는 품질의 일관성을 지키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예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바쁨은 초조가 아니라 리듬이었습니다. 이전의 정체는 실패가 아니라 신호였고, 5분을 닦던 그 며칠은 우연이 아니라 초대장이었습니다. 대우는 번쩍이는 행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설거지에서 자라납니다. 비워내고 다듬고 조용히 반복할 때 길이 앞서 열립니다. 그러니 변화의 앞자락에서 소란을 키우기보다 해야 할 작은 일을 담담히 해보는 것입니다. 반죽의 온도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불필요한 말을 한 줄 덜고, 감사의 마음을 한 번 더 표하는 일. 그 작은 일이 때를 만나면 물길은 알아서 속도를 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를 단정히 마무리하게 하고 다음 날을 준비할 힘을 남겨둡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거창한 역전이 아닙니다. 중심을 세우기 위해 덜어내고, 기준을 세우기 위해 기록하고, 관계를 세우기 위해 감사하는 그 단순한 반복입니다. 그렇게 빚어진 리듬이야말로 대운을 맞는 그릇입니다. 소란은 줄고 의미는 남습니다. 의미가 남으면 길은 스스로 또렷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압니다. 대운은 외부에서 들이닥치는 손님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매일 닦아놓은 작업대의 온도라는 것을. 두 번째 원리는 정렬의 법칙입니다. 안과 밖이 조금씩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바라보는 방향과 말이 가리키는 방향, 하루의 시간이 흘러가는 결이 서로 겹칩니다. 억지로 밀지 않아도 일이 또렷한 순서를 갖기 시작하고, 어제까지 설명으로 버티던 자리가 오늘은 기준으로 서기 시작합니다. 약속은 자연히 앞뒤가 맞고,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이 분명히 갈립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제안은 예의 있게 흘려보내지고, 꼭 필요한 요청은 과장 없이 끌려옵니다. 서늘하게 흩어지던 불안은 경계감으로 정리되고, 미안해서 말하지 못하던 아니오는 배려의 언어로 바뀝니다. 누군가는 운이 트였다고 하고, 누군가는 우연히 겹친다고 말하지만, 대개는 우연이 아니라 정렬의 결과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발걸음이 모이고, 발걸음이 모인 곳에 인연이 자랍니다. 인연이 자라면 다시 마음이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런 순환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방향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거리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정렬은 소음을 줄이는 대신 감도를 높입니다. 작은 불일치에도 몸이 금세 알아차립니다. 말은 맞지만 마음이 아니라면 입안에 이상한 맛이 남고, 이득은 분명한데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리듬이 어긋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과 말이 만나는 순간에는 길게 변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이때 선택의 원칙은 간명해집니다. 무엇이 이 방향을 돕는가? 무엇이 흐름을 막는가?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탭니다. 내일도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오늘의 열정이 만든 착시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간단한 검증입니다. 억지로 헤엄칠 힘보다 물살을 가늠하는 감각이 더 오래 갑니다. 밀어붙여야만 움직이는 일은 잠시 멈춰보고, 가만히 두어도 당겨지는 일은 더 분명히 길을 열어줍니다. 밀림과 당김을 구분하는 감각이
바로 정렬의 초감도입니다. 정렬의 또 다른 특징은 같은 메시지가 다른 통로로 반복되어 들린다는 점입니다. 며칠 사이 서로 다른 사람이 비슷한 조언을 건네고 관련 없어 보이던 기사와 책 문장이 한 주제 위에 포개집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면 우연처럼 같은 단어가 다시 들립니다. 이것을 전조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반복이 신호는 아닙니다. 잡음과 신호를 가르려면 세 가지를 살핍니다. 반복의 간격이 72시간 안에 모여드는가, 서로 다른 출처에서 오는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피로가 아니라 에너지가 돌아오는가. 이 셋 가운데 둘 이상이 맞으면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비로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한 것과 필요한 것이 가까워질 때 자연히 생기는 수렴 현상입니다. 현악기의 줄을 천천히 조율하면 어느 순간 울림이 맑아지듯 정렬이 임계점을 넘을 때 우리의 일상도 맑은 울림을 냅니다. 정렬은 일과 관계, 시간과 돈, 몸의 리듬에도 작게 그러나 넓게 번집니다. 일정은 덜 빡빡해지지만 더 충실해지고 같은 시간을 쓰고도 결과가 균형을 찾습니다. 기한을 맞추기 위해 밤을 깎던 습관이 사그라들고 대신 아침에 첫 1시간이 또렷해집니다. 연락해야 할 사람이 줄어드는 대신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선명해지고 사소한 의견 다툼은 줄어드는 대신 필요한 경계가 또렷해집니다. 수입과 지출에서도 누수처럼 새던 비용이 잦아들고 꼭 써야 할 곳에 망설임이 사라집니다. 몸은 더디지만 확실히 반응합니다. 잠이 얕게 깨던 밤이 줄고 식사 후에 무기력에서 서서히 벗어납니다. 하루의 끝에서 오늘은 충분했다는 감각이 짧게라도 머물면 정렬은 이미 생활의 층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정렬은 속도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방향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조급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비워졌고 이제 맞춰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작은 어긋남이 다시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기준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졌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길은 스스로 또렷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정렬이 일과 관계에서 어떻게 실제 변화로 드러나는지 더 분명한 징조와 검증의 방법을 통해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다루는 3가지 실천을 제안합니다. 첫째, 호흡을 기준으로 하루의 박자를 다시 잡는 일입니다. 아침에 창을 여는 대신 조용한 자리에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어깨와 턱에 힘을 풀어봅니다. 4번의 느린 들숨과 6번의 길어진 날숨을 한 묶음으로 삼아 세 묶음부터 시작합니다. 들숨 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지 가볍게 살피고 날숨 때는 배가 자연히 가라앉는 흐름을 따라갑니다. 복잡한 생각이 끼어들면 쫓아내려 애쓰지 말고 지금 숨이라고만 조용히 이름 붙입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걷는 중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4걸음에 들이쉬고 6걸음에 내쉬며 숨이 차면 숫자를 줄입니다. 오후의 가파른 순간에는 4초 들숨 6초 날숨 대신 3초 5초로 내려 안정감을 먼저 회복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불을 낮추고 같은 호흡을 2묶음만 반복해 보세요. 이 간단한 호흡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비워짐의 여백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가끔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보다 꾸준함입니다. 오늘 흐트러졌다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기록을 남겨 변화의 감각을 확인합니다. 호흡 세 묶음, 마음의 소란 6에서 4로. 이런 짧은 기록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자신을 믿을 근거를 얻게 됩니다.
둘째, 감정의 원본을 확인하는 짧은 기록입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곧장 원인을 단정하지 말고 3문장만 적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이 감정을 필요로 하는 나의 욕구. 예를 들면 서운함을 느끼고 가슴이 답답하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고 적는 식입니다. 적고 나면 두 가지 선택을 고려합니다. 오늘 해결할 일인지 그냥 통과시켜도 되는 일인지. 이 구분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기에 한 걸음을 더해봅니다. 같은 주제가 72시간 안에 3번 이상 반복되면 그 주제는 통과가 아니라 조정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질문을 바꿉니다. 무엇이 이 감정을 자주 불러오는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약해지는가? 답을 길게 쓰지 말고 한 줄로만 적습니다. 도구는 자유롭지만 손으로 쓰면 효과가 오래 갑니다. 휴대폰 메모를 쓰더라도 마지막에는 한 문장을 손글씨로 옮겨보세요. 기록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짧아야 돌아옵니다. 주 1회, 지난 기록을 훑으며 반복되는 단어를 3가지 뽑아둡니다. 예컨대 인정, 시간, 경계가 자주 보인다면 다음 주의 주의를 그 3단어에 맞춥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은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등불로 바뀝니다. 셋째, 질문 바꾸기입니다. 막힐 때 왜 나는 안 되지? 대신 무엇이 지금을 돕지? 로 바꿔 묻습니다. 질문의 방향이 바뀌면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움직임이 생깁니다. 도움이 되는 작은 행동을 3가지로 좁혀봅니다. 연락을 미루던 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기, 미뤄둔 정리를 10분만 하기, 오늘의 핵심 한 줄을 공책 맨 위에 쓰기. 셋 중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크기별 버전을 마련합니다. 3분 버전, 10분 버전, 30분 버전. 여유가 없을 때는 3분만, 숨이 트이면 10분, 여건이 될 때 30분을 택합니다. 작은 성공이 다음 발을 부릅니다. 시작 유지 마무리의 3지점을 의식하면 더 좋습니다. 시작은 30초 안에 가능한 가장 작은 행동으로, 유지는 중간에 딱 한 번만 진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는 스스로에게 짧은 칭찬 한 문장을 건네는 것으로 정합니다. 한 수행자는 마음은 묻는 대로 답한다고 했습니다. 묻는 말을 바꾸면 삶이 내어주는 답도 달라집니다. 새 실천이 거창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우는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 응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 중 하나만 가볍게 붙들어 보세요. 그 가벼움이 내일의 여지를 넓히고 넓어진 여지는 다시 오늘의 침착함을 지켜줍니다. 관계와 말에서의 실천을 먼저 적습니다. 첫째, 말의 양을 20%만 줄여봅니다. 설명을 덜고 요점을 먼저 말하면 마음의 낭비가 줄고 오해가 줄어듭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대화에 3문장 규칙을 적용합니다. 요점 한 문장, 배려 한 문장, 다음 단계 한 문장. 이번 안건은 일정 조정입니다. 당신의 상황을 고려해 오전 회의는 유지하되 오후 일정만 옮기고 싶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3가지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돌아오는 답도 간결해집니다. 말의 속도도 절반으로 낮춰봅니다. 소리의 높낮이를 조금 낮추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짧은 숨을 둡니다. 같은 말이라도 온도가 달라집니다. 둘째, 경청의 순서를 바꿉니다. 반박할 거리부터 찾지 말고
상대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부터 짚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이 가장 걱정돼요? 이 결정에서 꼭 지키고 싶은 기준이 뭔가요?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상대의 대답을 들은 뒤에는 요약으로 되돌려 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요약하면 방어가 낮아지고 대화는 협업이 됩니다. 셋째, 경계 세우기입니다. 예의를 잃지 않되 나의 한도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번 주는 어렵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이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집중 업무가 있어 30분만 가능해요.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대안을 함께 놓는 방식입니다. 말이 선을 세우면 마음이 바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관계는 의외로 분명함에 안심합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좋습니다. 즉답 대신 확인 후 답변하기. 지금은 정보가 부족해요. 오후 4시까지 확인해 알려드릴게요. 이 한 문장은 무리한 약속을 줄이고 신뢰를 늘립니다. 말은 줄었지만 의미는 늘어납니다. 생활 루틴의 실천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수면의 문지기를 세웁니다. 잠들기 30분 전 화면을 닫고 불을 낮추고 내일의 핵심 한 줄만 적습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보고서 마감. 뇌는 미리 결론을 내려주면 밤새 괜한 해석을 줄입니다. 여기에 감사 한 줄과 멈춤 한 줄을 더해도 좋습니다. 오늘 고마웠던 일 하나, 오늘 멈출 일 하나. 알람은 매일 같은 시간으로 고정하고 기상 후에는 바로 햇빛을 3분만 쬐입니다. 아침 햇빛은 몸의 시계를 바로잡아 밤의 깊이를 만들고 낮의 각성을 돕습니다. 둘째, 공간 정리의 최소 단위를 정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10분, 단 하나의 서랍이나 바구니만 비우고 닫습니다. 정리는 3칸으로 나눕니다. 떠남, 보류, 남음. 보류 상자는 날짜를 적어 30일 뒤 다시 엽니다. 그때까지 손이 가지 않으면 떠나보냅니다. 작은 정리가 큰 계획보다 오래 갑니다. 정돈된 자리는 마음의 체온을 일정하게 지켜줍니다. 셋째, 걷기 루틴입니다. 햇빛이 있는 시간 15분만 빠르게 걷고 처음 2분은 천천히, 마지막 2분은 속도를 늦춰 숨을 정리합니다. 걸을 때는 팔을 가볍게 흔들고 시선을 멀리 둡니다. 바깥이 여의치 않다면 실내에서 계단 3층 오르내리기로 대신합니다. 비나 미세먼지로 걷기 어렵다면 실내 제자리 걷기 1000보를 목표로 삼습니다. 걷기는 생각의 매듭을 풀어주는 손입니다. 걷고 나서 바로 물 한 컵을 마시고 오늘의 기분을 한 단어로 적어둡니다. 맑음, 차분, 가뿐. 이 짧은 기록이 루틴을 유지하는 작은 닻이 됩니다. 새 루틴이 쌓이면 몸과 마음의 리듬이 맞춰지고 정열의 법칙이 생활 속에서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관계와 말, 생활 루틴의 이 9가지는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운을 맞을 그릇을 단단히 빚는 작업입니다. 소용돌이 앞에서 중심을 세우는 법, 초조 대신 리듬을 고르는 법, 성급한 친절보다 정확한 친절을 택하는 법을 차분히 익히게 됩니다. 어느 순간 무리하지 않아도 일과 인연이 제자리를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준비는 무대를 크게 꾸미는 일이 아니라 발 디딜 자리를 반드시 닦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의 실천은 간명하면 충분합니다. 오늘 한 대화에서 3문장 규칙을 한번 적용하고 잠들기 전 서랍 하나를 비우고 햇빛 아래에서 15분을 걸어보세요. 작지만
확실한 걸음이 리듬을 만들고 리듬은 방향을 지켜줍니다. 방향이 지켜지면 우연히 한 점으로 모입니다. 그때 삶은 우리를 부드럽게 밀어줍니다. 작게 단정한 하루가 모여 내일의 큰 물결을 부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막막함 속에서 시작된 미세한 떨림. 그 떨림이 보낸 편지의 글자를 이제 우리는 조금 읽습니다. 대운이 들기 전 삶은 5가지로 조용히 예고합니다. 첫째, 비워짐입니다. 물건과 계획, 욕심과 역할이 스르르 내려놓아집니다. 손에 익던 것들이 잠시 손에서 떨어지며 자리가 비어납니다. 그 빈자리에서 다음 것이 숨을 고릅니다. 둘째, 침묵입니다. 해명하려던 입술이 멈추고 안쪽의 물살이 또렷해집니다. 말이 줄수록 귀가 넓어지고 귀가 넓어질수록 미세한 방향이 들립니다. 셋째, 자연스러운 이탈입니다. 맞지 않는 인연과 일이 부드럽게 거리를 둡니다. 억지로 떼어내지 않아도 더는 붙어 있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넷째, 정렬입니다. 마음과 말, 시간의 결이 맞물리며 같은 메시지가 여러 길로 반복됩니다. 흩어지던 일들이 한 점으로 모이고 설명 대신 기준이 서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리듬입니다. 작은 몸짓이 쌓여 공기가 달라지고 우연히 한 점으로 모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일정한 박자가 생기고 그 박자가 우리를 앞으로 밀어줍니다. 이 5가지가 겹쳐질 때 큰 물결은 이미 우리 곁을 스치고 있습니다. 등잔에 기름을 채우듯 우리는 그 그릇을 단정히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는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중심을 닦는 반복입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호흡을 지키고 짧은 기록으로 마음의 원본을 확인하고 질문을 바꾸는 일. 관계에서는 분명하고 따뜻한 말을 고르고 생활에서는 수면 정리 걷기의 루틴을 가볍게 반복하는 일. 여기에 하나를 더해도 좋습니다. 감사 한 줄, 멈춤 한 줄, 나눔 한 줄. 감사는 마음을 맑게 하고 멈춤은 과열을 낮추며 나눔은 의미를 순환시킵니다. 거창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벽은 북소리 없이도 동이 틉니다. 우리의 몫은 어둠을 과장하지 않고 동쪽을 향해 한 발 더 옮기는 것입니다. 그 한 발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호흡새 묶음, 내일은 서랍 한 칸, 모레는 한 통에 안부면 족합니다. 작은 반복이 방향을 지키고 지켜진 방향이 길을 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납득되는 흐름이 우리를 부드럽게 밀어줍니다. 마음이 조용히 지금이라고 말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알아차리면 충분합니다. 대우는 찾아오는 손님이면서 우리가 빚어내는 손의 온도이기도 하다는 것을, 빠름과 성급함을 헷갈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빠름은 리듬에서 나오고 성급함은 불안에서 나옵니다. 빠름은 체력을 남기지만 성급함은 마음을 소모합니다. 만약 다시 흔들림이 찾아온다면 처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비워짐을 확인하고 침묵을 통해 듣고 어긋난 인연을 정중히 놓고 정열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생활의 리듬을 가볍게 복원합니다. 씨앗이 흙을 떠나 꽃이 되지 못하듯 운도 그릇을 떠나 머물지 않습니다. 그릇을 정성껏 빚는 한 때는 자연히 문을 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이 보내는 편지는 늘 같은 문장을 반복합니다. 작게 그러나 꾸준히. 오늘은 마음의 탁자를 한 번 닫고 몸의 박자를 한 번 맞추고 말의 톤을 한 번 낮춰봅시다.
이 세 번의 작은 손길이 내일의 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고단한 밤을 지나 새벽 문턱에 선 당신께 조용한 응원을 보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한 사람과 나눠주세요. 작은 울림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